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의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자,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정도이고,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아마도 FOMC는 매파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 매파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전저점을 좀 위협하는 정도의 단기적인 리스크 대비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지난주에 드렸고, 일단 결과는 나왔는데 그 나온 결과와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한 시장의 반응, 앞으로의 대응 위주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토마토 고인물이라 이 명의인복귀 코너를 제가 4년째 했더라고요. 2018년도 11월 달에 이 코너를 만들 때 제가 같이 시작을 해서 매주 이렇게 위클리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식 투자는 여러분 일주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나 이번 주나 뭐 별 의미 없는, 변화 없는 주간이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사업을 하든 이렇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해당 전문가부터 해서 증권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저는 여기에 매주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과대 포장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별거 아닌데 괜히 그리고 이게 이 증권판이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그리고 뭐 저희처럼 유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회원 유입률이 뭔가 되게 큰 변화를 예고하고 변곡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 유입률이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맨날 폭등이니 폭락이니 이런 이야기를 자꾸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지금 FOMC 결과가 나왔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전저점 정도 아마 위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뭐 폭락 구조로 가거나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시장이 약세장이 길어지면 긍정적인 생각들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진입했는데 이게 참 이렇게 약세장을 겪다 보면은 남는 게 후회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스스로 자학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끈을 놔버리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고, 거기서 뭔가 약간 무서운 얘기를 듣고 보면 어느 순간 뭐 1년 동안 잘 들고 버티다가 딱 끈 떨어지면 그냥 투매가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렇게 약세 구간에서 뒤늦은 공포감을 가지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이번 조정의 대망의 1차 하락이 끝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1차 하락은, 이거는 뭐 만구 저의 전망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실 만 할 겁니다. 제가 시황을 그냥 어설프게 보진 않는 편이니. 이 하락이, 우리나라는 뭐 좀 일찍 시작됐어요. 근데 미국 시장은 올해 여기서 정도부터 시작됐고, 우리는 이머징이다 보니까 그 유동성에 좀 민감한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조정의 단초를 제공한 건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회수되는 구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라가미 군유의 주식 4개로, 이게 아주 전통적인, 제가 학생 때부터 읽었던 책이고 제일 먼저 주식을 공부했던 몇몇 안 되는 이 기초소득 중에 하나인데, 이 금융장세, 역금융장세에 돈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시장은 전형적인 금융장세입니다. 돈을 그 시장에 수혈을 해줘서 그게 이제 실적으로까지 이어졌던 장세이고, 그게 이제 역금융, 즉 돈을 회수하는 역금융 장세의 진행 과정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제가 터미널 레이트로까지 말씀드렸던 이번 긴축의 목표 고점, 금리가 중요하다. 이게 페드의
다 따라가는 거니까 미국 연방은행을 지금 다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페드의 목표 금리가 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다. 그리고 파월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CPI 안 좋나 보다. 실제로 안 좋게 나왔는데 너무 세부 항목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야, 유가도 120불대 넘어가 있다가 80불대 초반까지 꺾였는데 이거밖에 안 꺾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공급망 이슈 전쟁 탓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네. 진짜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이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네. 그리고 수요가, 즉 구매 심리가 죽지 않고 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고용이 살아있다라는 걸로 약간 대변됐던 건 아직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했던 건데 어제 그 이야기 싹 사라졌어요. 왜? 지금은 연준이 경기 괜찮다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한 거예요. 오히려 경기가 희생해야 한다. 잭슨홀 미팅에서 앞으로 힘들 것이다. 견뎌내야 한다. 기업과 가게가 힘들 거다.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릴 테니까 니네 맞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어디까지 찍어 놓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건데 그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대략 가이드라인 나왔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제가 이거 그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좀 큰 그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따가 시간 관계상 안내를 잘 못 드릴까봐 거기서 조금 더 전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큰 그림 위주로 좀 정리를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6월 FMC의 점도표고요. 점도표는 3, 6, 9, 12월 달에만 찍힙니다. 여기가 이제 9월 FMC의 어제 나온 9월 FMC의 점도표인데 점도표는 뭐냐면은 이 연준 이사들이 각자가 투표권이 있죠. 그러니까 2022년도 연말 금리를 나는 여기까지 본다. 2023년도 연말 금리를 나는 여기까지 본다. 2024년도 연말 금리를 나는 여기까지 본다. 나는 장기적인 중립 금리를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현재 중립금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장기적인 중립금리 미국 경제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거 4개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4개가 5개죠. 금년을 포함해서 4년간 앞으로 3년, 4년 그리고 중립금리 이렇게 찍는데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22년이고요. 여기 이제 올해 22년, 여기가 이제 23년, 여기 24년, 23년, 4년, 이번 회의에는 5년까지 찍혀 있어요. 하반기 되면 4년 뒤까지 찍으니까, 3년 뒤까지 찍으니까. 자, 여기가 보시면은, 올해 연말 금리가 제일 많이 찍혀 있는 자리가 3.5% 상단이에요. 제가 3.25에서 3.5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상단만 얘기할게요. 이걸 평균해가지고 뭐 0.25까지는 날리고 뭐 보통 이러면 3.4 이렇게 얘기하던데, 약간 저는 상단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3.5가 상단이었어요. 그러니까 3.5% 상단으로 올해 연말 금리를 예상을 했죠. 그런데 오늘 0.75% 자이언트 스텝 연달아 3번 해가지고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3.25가 됐어요. 근데 올해 11월, 12월 회의가 2번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22년도 연말 금리가 지금 4.5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4.25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4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치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올해 4.4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4.5 상단이 더 많아요. 4.25 상단보다. 이 그림이 제가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쭉 찍혀 있는데, 여기가 위쪽이 더 많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이제 4.25에서 4.5거든요.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기준금리가 얼마 돼 있냐? 3.33에서 3.25 돼 있죠. 오늘 금리가 이래요. 어제 나온 FOMC 금리가. 그러면 제일 많은 다수의 9명의 연준 이사들이 지금 11월, 12월 두 번의 FOMC 동안 1.5%를 더 1.25%를 더 올린다고 지금 찍어놨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 다 자세하게 점도표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를 못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한 사람 적게 이제 플러스 1% 연말 동안 두 번의 회의 동안 1% 더 올린다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냐 이거냐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11월 회의가 0.75냐 0.5냐는 아직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0.5면 2022년 9월 달이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게 어디다? 9월 CPI. 9월 CPI 발표하는 10월 10일. 날짜가 10월 10일 확정인지 모르겠어요. 평일이면 10일이고 보통 이제 10일이 주말이면 이제 13일 이렇게 발표를 해왔는데 제가 엊그제까지인가 보니까 날짜가 아직 안 나왔던데 10일 전후입니다. 전 아니지 10일이거나 10 며칠이거나 이런데 이번 달은 10일일 것 같아요. 10월 10일. 그러니까 그 내용이 CPI가 8월 달에도 물가가 되게 스티키하게 높다. 그러면 0.75다. 이거 한 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11월도 0.75네. 이거는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한 가지 변수고, 그리고 이건 이제 경기적 관점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2023년도가 요 마이너스는 한 명 여전히 찍어놨어요. 마이너스 한 명은 여전히 찍어놨는데, 대체로 이제 기준금리 목표가 내년도 금리에 평균적으로 4% 언더에 찍혀 있었어요. 4% 언더에. 그런데 위로 이만큼 올라와서 4% 중후반으로 올라왔죠. 평균 한 4.6% 얘기를 하던데, 계산해서 보면 4.6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점도표는 뭐냐면 2023년 연말 12월 금리가 어디에 있을 거냐를 찍는 거예요. 12월 금리가 4.6이니까 내년은 금리 인하는 못한다고 찍은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연말이 4.4예요. 상단이 4.5고 최상단 찍은 이사들이 여전히 6명이 4.75에서 5까지 찍어놨어요. 상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4%대 이상, 4.5 이상, 편하게 얘기하면 4%대 중후반의 금리가 2023년도에, 내년이죠. 내내 간다는 얘기예요. 연방은행 기금금리가 4.5, 4.6% 이상을 내년도 평균적으로 계속 1년 동안 유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상금리 더하고 물론 이제 이거는 기준금리고 지금 역스프레드가 돼 있죠. 왜냐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이게 어제 2년물 금리가 4%까지 올라와서 막 난리 쳤는데 이 유지될 거예요. 아마 10년물 금리가 이걸 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좀 더 내려가기 때문에 2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5를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스프레드 상태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좌우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다 이거죠. 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면 완전히 무위험 이자가 4% 나오고 말씀드린 대로 쿠폰채 발행하면은 매입하면은 1년에 2번이나 이자를 주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금리 내리는 거 생각하면은 채권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채권 시장으로 돈이 가요. 주식 시장으로 아직까지 돈이 큰 자금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급반등이나 이런 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가 돼 버리면 내년에 경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죠. 무조건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FOMC 결과를 보고 다우지수가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지진 않았죠. 예. 그 정도 수준 1.7% 하락을 다우가 같이 떨어졌고 경기 민감주가 큰 폭으로 떨어진 거는 지금 시장이 긴축분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기에 대한 둔화까지도 선제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회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불확실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음 회의의 결과가 0.75냐 0.5냐를 확인하는 건 이번 CPI까지 약간의 불확실성은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자, 경기 아까 말씀드렸죠. 2023년도 이후에 경기는 안 좋을 게 거의 확실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의 선반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식은 뭐다? 주가는 유동성과
이익의 함수다. 이거 EPS. EPS. 그죠? 주당 순이익 이게 이제 주가 수익 배율이고요. 이거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게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시장이 돈이 어느 정도 풀려서 배수를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박하게 주느냐, 호하게 주느냐, 이거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 주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럼 지금의 이 조정은 뭐냐? 이 PER이 낮아지는 조정이다 이거죠.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동안 돈이 차고 넘쳐가지고, 뭐, 미국도 이제 S&P 500 기준으로도 PE 막 30배 가까이까지 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17배, 16배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빠져내려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PER의 조정, 이번 유동성 조정이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그림은 다 나왔어요. 오케이. 4.6, 내년 4.6, 뭐, 일단 내년에 계속 유지된다. 당분간 유동성 완화는 없다. 긴축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경기 나빠지겠네? 경기 나빠지면 이익이 감소하죠. 그러면 이 PER이 먼저 빠졌고, EPS가 이제 빠질 차례예요. 주가의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이제 앞으로 되는 거는 이제 이건데, 요건 지금 양상이 같이 반영될 텐데, 이 PER이 빠지는 게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보통 반등이 나와요. 이게 종료가 되면 대체로 반등이 한번 나와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안 좋은 건 알지만 반등이 나왔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기 둔화를 반영을 하고 이 피크에는 거기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나빠지고 나서 뭐 폭락이니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 지금 여기 와서 폭락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시장 개념을 아직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의 유동성 상황에서는 폭락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루한 약세장이 이어지고 뭐 종목들이 이익이 안 나는 종목, 그러니까 제가 딱 말씀드렸죠. 멀티플이 죽기 때문에 고퍼받는 것들 까이죠.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죠? 다 까였죠. 그리고 이익이 감소하는 거 뭐야? 반도체 까이죠. 그죠? 그 경기 민감주, 은행주, 뭐 철강주, 화학주 다 까였죠.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여전히 이 구조예요. 그래서 어제 FOMC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짠 다 끝나서 이제부터 반등 시작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건 시점을 특정하는 게 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틀리면 욕먹고 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6개, 7개 맞으면 잘 하는 거예요, 시황을. 저는 6개, 7개를 맞추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데 나머지 틀리는 3개, 4개는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께 아시다시피 제가 이때였죠. 여기서 매수하자고 했다가 여기서 아니다, 내가 틀렸다. 다시 매도하자고 했던 포지션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여기서 조금 줄여놓고 다시 보자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대처인데 저는 이제 그 중기 그림은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10월 10일이 CPI고 요 전후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죠. 삼전 실적이 이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종목은 이제 보통 이제 10월 말 11월 초 뭐 이때까지 좀 늦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10월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 아닙니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동성 조정의 스토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뭐 CPI 이거는 뭐 나빠봐야 거기서 찍어주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때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진짜 반등인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반등 나오는 거예요. 첫 반등.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10월 초부터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10월, 11월, 11월은 오히려 할만할 것 같다. 그리고 그 한 번에 반등 주고 나서 내년도 이제 본격적인 경기 둔화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생존 게임이 전개가 되고 마지막에는 파산 경로로 한번 가야지 이제 그때부터 완화 가는 거예요. 2023년도 뭐 하반기부터든 뭐 혹은 상반기부터든 그때부터 이제 위기가 오픈이 되고 나야지 완화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완화 못 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지금은 여태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악착같이 버티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 그런데
그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은 아직은 너무 일찍 이쪽으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이번에 바닥 찍으면 저도 낙폭과대를 한번 볼 거다. 그럼 저 반도체, 인터넷, 뭐 게임, 뭐 바이오는 제가 원래 별로 서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쪽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랜만에 편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오히려 말씀드렸죠. 10월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현대미포 올라오는 거 보셨죠? 제가 종목을 원래 이 시간에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종목까지 얘기하면은 제가 진짜 제가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저는 10개를 맞추고 1개를 틀리면 그 틀린 1개에 대해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얘기할 게 많아서 종목을 웬만하면 그냥 둥글둥글하게 뭐 태조, 이방원 이런 거 여전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제가 예를 들려고 현대미포를 자꾸 가지고 왔죠. 대장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얘기했어요? 좋다. 전쟁 끝난다고 LNG 투자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제가 오죽하면 미래의 의사결정은 지금의 고통에서 나온다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 뭐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제 LNG 쪽에 투자는 카타르 쪽에서 미국 쪽에서 사오기 위한 액화 설비 뭐 해양 플랜트 투자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빠졌어. 사야지 그냥. 이거 시황이라는 거 상관없으니까 이거 사야죠. 그죠? 올라오잖아요. 이 힘든 장에서 여기서 먹여주고 이거 또 먹여주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간다? 10월까지 간다 이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10월까지 태조 이방원이 죽지 않는다. 왜? 결국 태조 이방원 다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익 감소해요. 인터넷 네이버도 여러분 광고 때문에 실적 좋게 나오기 어려워요. 이런 게 이제 오히려 나쁜 게 다 오픈되는 시점이 실적 시즌이 되잖아요. 얘네들은 좋은 게 오픈되는 시점이고 거기서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을 매니저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 번 더 위로 쳐가지고 지네들이 챙겨 먹을 거란 말이에요. 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잡아야 되고 그리고 좀 큰 그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 12월의 반등 구조가 제가 예상하는 대로 만약 실적 시즌 이후에 만들어진다면 그건 이제 싼 종목들이 많아져요. 그럼 얘가 못 갑니다. 그러면 이런 몇몇 개 좋은 것들은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큰 순환매가 거기서 한번 연말에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 순환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은 또 좋은 거 또 찾아갑니다. 원래 주식은 그렇습니다. 싼 걸로만 움직이지 않.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주도 성장주는 늘 강하고 좋고 낙폭과대 순환매는 가끔 한 번씩 그 가끔 한 번씩 올해 연말에 한번 들어올 테니까 그쪽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물려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 뭐 약자를 무시하는 전략이라면 사실 지금도 그냥 이것만 얘기할 텐데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 너무나들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이제는 좀 한 2주 정도 남았으니 좀 견디시라. 그리고 나서 중기 반등 나올 때 뭐 오매불만 가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불경기 내년도에 바닥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반도체는 보통 이제 나빠지면은 이제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살아나긴 하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 내년 한 2분기 이후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그쪽은 좀 장기전이다. 그리고 단기는 여전히 이쪽 실적으로 싸워야 되고 이번 실적이 오픈되면은 업종 섹터가 바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시장 지수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전저점 수준이다. 깨도 뭐 2270포인트대죠. 이건 잠깐 깨도 뭐 2250이나 지금 2330이나 이런 거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이 저점 영역대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뭐 폭락이나 이런 오버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살아남으시고요. 업종들 지금 갖고 계신 주식들 앞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 이런 정리 잘 하시고 저는 지금 5시 반부터 바로 또 유튜브 라이브 공개방송으로 추가 부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일입니다.